하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은 건 22개 파병 국가에서 채굴한 돌로 밭드러청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운 광화문 광장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김민석 총리가 공사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이 확인돼 정부 차원에서 공사중지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저런 지하를 포함한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공사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아마 곧 하지 않는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민석 총리가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행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살피겠다고 했는데 후속 대처가 나온 셈입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해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왔다며 대한민국 역사와 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광화문 광장의 안전한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안보 통일 분야에 대한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무위원들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김 총리에게 김정은 심기 보좌만 하느냐는 식으로 말하자 김 총리가 모욕적이라며 답변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든 걸 담당 취소하십시오.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 심기 보고만 한다. 지금 이재명 들고 있잖아요.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국회는 내일 경제 분야에 이어 오는 11일에는 교육, 사회문화 분야에 대해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민주당의 2차 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에 대해 정청래 당대표가 오늘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직접 사과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민주당의 특검 추천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는 MBC 보도 이후 하루 만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던 정 대표가 직접 사과에 나선 건데요.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던 이성윤 최고위원도 추천 경위를 설명하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음모론적 의혹이 확산됐다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주말 사이 특검 추천 논란이 불거진 뒤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어제 대변인을 통해 간접 사과한 정청래 대표가 오늘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다시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 출신인 전준철 변호사를 2차 특검으로 추천한 걸 인사사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단 몸을 낮췄지만 당내 격앙된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납득 안 되는 인사다.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이다라며 정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에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김성태 변호인을 추천한 것은 분명한 사고입니다. 그러자 이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에서 당직하게 수사한 인물을 추천한 것이라며 전 변호사가 쌍방울 임직원을 변호했을 뿐 대북 송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말은 새로운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런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내 비판을 음모론으로 치부한 겁니다. 신경전은 회의가 끝난 뒤에도 이어졌고 이성윤처럼 들어가서 우리가 전철 대변인이 아니잖아. 그런 임시민이잖아. 아니야. 공동 책임을 지시는 거야. 전준철 지금 제 대변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친명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논평을 통해 이성윤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인사사고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 분위기는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요일인 어제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합당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당원 여론조사를 주장해온 정청래 대표가 의원들 의견을 먼저 듣겠다고 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내일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요일 저녁에 모인 민주당 최고위원들. 당초 마라톤으로 예상됐던 회의는 1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당원들에게 합당 관련 의사를 물어보자던 정청래 대표가 여론조사 시행 여부를 의원들에게 묻기로 하면서 회의가 생각보다 일찍 끝난 겁니다. 그동안 정 대표는 전당원 여론조사와 17개 시도당 토론회 등을 통해 합당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인 당심을 바탕으로 합당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합당 추진 방식과 시기를 놓고 터져나온 반대파의 격렬한 반발에 2차 특검 후보 추천 논란까지 불거지자 정 대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합당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이다라고 반발하시는 최고위원님들이 계셨잖아요. 대신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 의견을 먼저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저녁 최고위 회의를 열어 합당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파 의견도 고루 듣는 방향으로 출구를 찾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건데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논의를 미루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13일로 시안을 제시했던 조국 혁신당은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을 권력 투쟁이라 직격했습니다. 눈앞의 정치적 득실과 당파적 이익만을 쫓는 하필 완리의 늪에 빠질 때 개혁의 동력은 상실되고 연대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이른바 밀약설과 지분설이 제기되고 민주당 내 합당 부정 여론이 거세지면서 양당 사이 불편한 기류가 뚜렷해진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네, 정치팀의 이기주 기자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합당 얘기 나온 지 3주차인데 별 진전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특검 후보 추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청래 대표 상황이 좀 난처해진 것 같죠? 네, 주말 사이에 터진 전준철 변호사 추천 논란이 결정타가 된 걸로 보입니다. 정 대표가 공개 사과를 하면서 봉합에 나서긴 했지만 기세가 많이 꺾인 상황인데요. 그동안 합당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라고 했던 의원들도 일부 의원들이 물밑에서는 합당에 반대하는 쪽으로 좀 돌아선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반대파가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이 안 돼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지방선거 후여도 정청래 체제에서는 합당이 안 된다라면서 더 강경해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일단 정청래 대표가 요구했던 당원 여론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 취임한 이후에 이 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당 전반을 향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게 여러 번 있었는데요. 어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청래 대표와 악수를 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른바 노룩 악수라고 하잖아요. 서로 외면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서 오늘 화제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좀 과거로 돌려보면요. 작년 11월이었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민주당이 추진한다 소식이 알려지니까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라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었습니다. 또 지난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냈는데 정청래 대표가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한다라면서 보안 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앙금이 또 쌓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불만을 표출한 것도 알려졌는데요. 앞서 청와대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반명이십니까? 라고 농담을 했던 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농담이 아닌 걸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지금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이 합당을 얘기한 것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에 이겨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이 양측 모두 좀 출구 전략을 찾으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요? 네, 갈등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최고위뿐 아니라 원내에서도 정청래 대표의 우군이 적은 게 좀 한계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당대표 선거에 나설 때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은 일만 하셔라, 싸움은 내가 하겠다라고 기치를 내걸고 당선이 됐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통령이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당이 사고만 친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또 일이 터질 때마다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는 것도 당청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합당을 둘러싸고 갈등이 좀 깊어지니까 신속하게 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당내 여론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의원총회를 거치면 이르면 내일 또 늦어도 모레에는 수습이 될 걸로 보이는데 지방선거가 끝나면 또 바로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기 권력투쟁이 계속될 거다라는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시끄러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헌방송 사전준비 의혹을 받는 박장범 KBS 사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대통령실 인사와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박 사장 등을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경찰에 다시 고발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계엄의 밤 당일 박장범 KBS 사장 내정자가 윤석열 대통령실 인사, KBS 보도국장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BS가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생방송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KBS 사측은 통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박 사장은 저녁 8시 반쯤 최재혁 당시 대통령실 홍보기획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전 비서관이 대통령이 뭘 발표하는 것 같다면서도 언제 무슨 내용으로 발표할지 모른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 박 사장이 보도국장에게 전화한 것도 용산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본 것일 뿐 계엄에 개자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해명을 자사뉴스를 통해 보도해 공영방송 사형화 논란이 일었습니다. KBS 박장범 사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가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도 몰랐다는 진술에만 의존해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발표가 무슨 내용인지 시간이 언제인지도 최재혁 비서관은 모른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통화를 왜 최재혁은 박장범에게 한 것입니까? 당일 밤 10시 KBS 생방송이 준비돼 있다고 말한 윤 전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며 박 사장 등을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경찰에 재고발했습니다. 발언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실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가 조합원에게 물어본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93.7%가 박 사장을 불신임한다고 했고 계엄방송 준비 의혹에 대해선 90% 가까이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모레 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 요구안 처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11.3 내란을 앞두고 민간인 노상원 씨의 사조직인 계엄팀 모집책으로 활동하거나 여기에 응해 가담한 의혹을 받는 정보사령부 장교들이 최근 줄줄이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이들을 직무 배제하거나 심지어는 예정된 진급을 보류한 건데 군사경찰도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져 온 정보사에 대한 내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내란의 밤 계엄군 가운데 가장 먼저 움직인 부대는 정보사령부였습니다. 민간인 노상원 씨의 지시에 따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육사 출신 간부들이 미리 사조직을 결성했고 롯데리아 회동을 거쳐 특수요원들을 실제 집합까지 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규모가 30여 명이었습니다. 장관님한테 받은 그 임무 관련돼서 보안 유지 차원이 있었습니다. 노상원, 문상호의 지시를 직접 받아 선관위 체포 계획을 세웠던 김봉규, 정성욱 두 대령은 파면 처분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포섭돼 내란에 가담했거나 최일선 가담자를 포섭한 이들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상적인 지휘 절차,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상원으로부터 결성된 사적 조직에 가담하였고 가담의 대가로 진급 등을 약속받았습니다. 내부 조사를 진행해온 군 당국이 계엄 실행요원으로 참여한 장교들에 대해서도 최근 인사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기밀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100여단 사업단 소속 김모 중령과 HID 팀장 신모 중령을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김 중령은 계엄팀 모집책 활동 의혹을
신중영은 계엄 해제 직후 임무문건을 파쇄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중령 진급 대상자로 선발됐던 정보사 박모 소령과 이모 소령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됐던 중령 진급을 보류했습니다.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 30여 명 규모로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꾸리고 정보사와 방첩사 등 특검 수사력에 미치지 못했던 군 정보기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대표적인 친한계 인물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오늘 최종 제명됐습니다. 열흘 전 당 윤리위의 탈당 권유 결정에 따라 당적이 자동으로 사라진 건데요. 장동혁 지도부가 친한계 축출에 몰두한 것과 달리 정작 극우 유튜버들 압박엔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결국 제명됐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최고위의 의결이 없었고 보고사항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명된 것입니다. 지난달 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는데 김 전 최고위원이 열흘 동안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으로 제명 처리된 겁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즉각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은 절차와 형식의 하자 그리고 시급성, 피해 시급성 이런 것만 따지는 건데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된다면 그 정치가 지키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리위 징계심사가 시작된 배현진 의원도 대정부 질문이 열린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윤리위 의도를 따져 물었지만 답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정적 제거에 나섰다는 비판이 커지는 사이 당을 향한 극우 유튜버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사진을 걸자는 고성국 씨에 이어 이번엔 전한길 씨가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갈 수 없다는 당 대변인의 말이 장 대표의 공식 입장이냐며 3일 안에 답하라고 최후 통첩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지도부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고성국 씨에게 경고 한마디 없이 경위 파악부터 해야 한다던 지도부가 이번에도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 좌한길, 우성국을 앞세운 극우 내란 선동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다며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타카이치 총리를 앞세운 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역사적인 압승을 거뒀습니다. 전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1을 넘게 얻어 단독으로 개헌 발의도 가능해졌는데요. 강경 우파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릴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변국 반응은 엇갈립니다. 도쿄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추위를 뚫고 다카이치 총리를 보러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生で見たいなと思って、勢いがね。なんか本当にかっこよくてもうすごい憧れの人です。 과반을 넘어 개헌안 발의까지 가능해진 역사적 대승 뒤엔 이처럼 총리를 향한 압도적 지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전격 해산한 뒤 고작 16일 뒤 치러진 선거에서 정책이나 정치자금 의혹 같은 쟁점은 흐려졌습니다. 사실상 정권의 신임을 묻는 초단기 선거로 당수의 인기 투표처럼 치러졌습니다. 自民党政治を変えてく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期待がある。それから、非常に大胆でズバッとした物言いをするので、強いリーダーであるというイメージを持たれている。 중의원 해산 당시 국론이 양분될 만한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며 우파 성향의 유권자를 겨냥하면서도 선거 기간 중 국가안전보장이나 개헌에 대한 직접 언급은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지향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자민당의 수건인 살상무기 수출 제한 해제, 비핵 3원칙 제고, 대외 정보청 신설 등 하나같이 대내외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강경 우파 정책들로 이른바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安全保障政策の強化、そしてまた情報力ですね、インテリジェンス能力の強化、こういったこと、もう本当に一生懸命取り組まなきゃいけない、そんな思いでおります。 확보한 316석으로 최소한 중의원 단계에선 개헌안 발의가 가능해지면서 당장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자민당 당론이라고 밝혀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변신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少しでも早く
憲法改正の賛否を問う国民投票が行われる環境を作っていけるように、私も粘り強く。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선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면서도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압승을 축하한다며 지역 평화와 번영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는 군국주의 전철을 밟지 말라며 극우 세력이 오판에 행동할 경우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최근 청도 군수에 이어 지자체장들의 막말과 욕설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엔 인구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동남아 여성을 수입하자는 발언을 한 군수가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지자체장들의 소속 정당 대응은 엇갈렸습니다. 윤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열린 광주 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 인구 소멸 문제를 언급하던 김희수 진도군수가 갑자기 동남아 지역 천하를 언급합니다.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를 해서 즉 뭐라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자 해갖고 농촌 총각 장교도 보내고. 현장에서 곧바로 잘못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무슨 외국인 결혼 수입 이건 잘못된 이야기 같고요. 김 군수는 다음 날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수입으로 잘못 이야기했다고 해명했는데, 여성을 인구 정책 수단으로 보는 관점 자체가 더 문제라며 논란은 커졌습니다. 급기야 주한 베트남 대사관도 이례적으로 전남도와 진도군에 김 군수가 베트남 여성의 존엄을 훼손했다며 항의 서한까지 보내자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란 5일 만에 김 군수를 제명했습니다.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고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반면 지난달 여성 국민과 도의원 등에 가리지 않고 욕설을 해 물의를 빚었던 김하수 청도 군수. 열린 입김이라고 함부로 쳐제끼고 질타하는 개 같은 말이야. 의원들, 세대가리 의원들 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경찰이 모욕죄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지역 여성단체들까지 나서 사퇴를 촉구했지만 소속당인 국민의힘에선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역 관계자는 군수 막말 논란 이후 도당에 보고했지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오늘 오전 비상 착륙 훈련을 하던 육군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도입한 지 30년이 넘는 노후 기종으로 퇴역을 2년 앞두고 있었는데요. 조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중에서 헬기 한 대가 추락합니다. 본체보다 꼬리 쪽이 더 내려가 있고 프로펠러는 제속도로 돌지 않습니다. 하천 자갈밭에 떨어진 헬기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서 육군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이후 육군 헬기는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이다시피 덮개로 기체를 가려놓고 군인들은 통제선을 치고 주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고 헬기에는 육군 5군단 소속 50대와 30대 준이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심정지 상태였던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근처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누워 있는 상태였어요. 들것에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소방 대원 분들하고 이제 군인 분들하고 막 치러라 빨리 잡아라. 이들은 1시간여 전 근처 군부대에서 이륙해 비상 절차 훈련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기체 이상을 가정해 엔진 출력을 70%로 낮췄다 높이는 방식이었는데 고도를 낮춘 뒤 다시 상승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추락 장소는 가장 가까운 민가와 5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프로펠러가 안 돌았어요. 안 돌고 그냥 슬로비 뒤로 떨어지는 것처럼. 반대쪽에서 오신 분이 이거 폭발하는 거 아니냐고. 사고 헬기는 35년 전인 1991년 도입된 코브라 공격 헬기로 지금까지 4,500시간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후화 지적이 이어지자 육군은 2년 뒤부터 퇴역시킨 뒤 국산 기종으로 교체할 방침이었습니다. 육군은 숨진 50대 준이는 5천여 시간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였고
사고 기체는 오늘 아침 비행 전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사고 직후 모든 코브라 기종의 운항을 중단시켰고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